혹시나 했는데요.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한 여성에게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여성이 도로를 따라 걷다가 건널목에서 길을 가로지르는데 바로 그 순간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출발합니다. 그러더니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이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큰 충격에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는데 근데 저때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당시에 50대 여성이 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면서 환심을 산 겁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자신의 내연남을 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내연남이 부산 경남 일대 땅에 투자해 준다는 명목으로 무려 11억 6,500만 원을 받아서는 자신 명의, 즉 내연남 명의로 땅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기였다는 거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사기죠. 일단은 돈을 낸 분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연남 명의로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시세보다 1억 원이나 높게 부풀려서 가격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알고 당연히 이분들에게 이거 사기다, 문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투자금 돌려주지 않으면 그에 나아가서 두 사람 내연관계인 것도 내가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라는 합의를 하고 나서 고소도 취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고소를 취하했으면 원만하게 합의를 이행했으면 됐을 것을 이 부동산 업자하고 내연내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공모를 하냐면 이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하겠다. 아니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자.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윤성 교수님. 통상 이제 범죄자들은 어떤 행위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 탓이 아니라 늘 남한테 돌리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사기를 친 것은 괜찮고 그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내연 관계를 주변에게 알리겠다. 또는 자기들이 이것을 변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 사람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래서 2019년 4월 달에 이 부동산 업자하고 내연녀가 평소에 피해자가 어느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하는 그 동선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300만 원을 줘가지고 청부 살인을 해서 저렇게 차로 부딪히면은 사람이 죽거나 또는 식물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행 연습이라든가 또는 범행 준비까지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아까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횡단을 하는 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차로 이렇게 치었는데 그 결과 이제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거의 내사 상태에 빠졌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 내연녀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업자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고 그 범행을 했던 이 세 사람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저 영상이요. 저 피해자가 가는데 저 가해 차량이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 저 피해자의 동선까지도 치밀하게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주도한 남성과 운전자가 1심 재판을 함께 받게 되는데 주도한 남성에게는 징역 20년, 운전자에게는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내연 여성은 그러면 따로 재판을 받은 겁니까 혹시? 내연녀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내연녀는 사건 당일에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 배심원 9명이 전부 유죄로 판결하게 됨으로써 이 내연녀에게도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당시 재판부가 비록 사건 당일에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내연녀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너무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뭘 잘했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스스로 신청을 해요. 손정혜 변호사님. 3명 모두 또 형량이 무겁다라고 항소까지 했고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서 검찰이 살인 미수죄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두 살인죄를 인정을 하면서
책임의 피해만 급급할 뿐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장기간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살인 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바뀌었는데 왜 형량은 그대로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1심에서 20년, 18년형 10년이 나왔는데 재판부의 1심 형량은 양형 기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달리 형량을 높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1심 과정에서 살인 미수가 그 정도 형량이어서 아마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20년, 18년형은 중형입니다. 하하.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